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찐찐찐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벌써 금요일이죠. 제가 월요일 날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한 주 파이팅 한번 해보자, 성투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또 한 주의 마무리가 오늘 다가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그 생방송을 했잖아요. 생방송을 하고 연계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으로 넘어와서 미증시까지 보고 하다 보니까 또 늦게 한 3시 정도에 잠들었는데 일단 어제 미증시 시작할 때 테슬라가 개파락을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참 그렇다 좀 걱정된다. 근데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러니까 새벽 하루 동안의 어떤 이슈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오늘 기회가 된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장중에 좋은 내용들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리님, 진진이님, 킹하더님, 박윤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님 늘 한결같은 찐 감사합니다. 한결같아야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관심, 사랑 꾸준하게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찔레공주님, 로이왕님, 리서님, 박성철님, 성실한 일개미님, 윤나마님 반갑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신지 보통 제가 미증시를 좀 보게 되면 3시 정도 전에는 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있다 보니까 보통 5시 반 정도, 아무리 못해도 5시 반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 많이 잡니다, 주말에. 주말에 또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씩 자니까 와이프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워르장에 뭐 FMC가 있거나 파워르장에 발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4시 반 정도에 자서 딱 1시간 정도만 자고 있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 VIP 가족분들하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좋은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은초님, 대운칠기님, 윤나마님, 육개미스터님, 정혜진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원래 좀 조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좋은 정보들, 좋은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우리 채빵님 반갑고 제시카님 아들 아침 먹는데 찐찐찐 노래 부르고 제가 이거 찐찐찐찐찐이 하면서 저희 쌍둥이 딸 이제 50개월 됐거든요. 딸 쌍둥이가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트로트에 빠졌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인데, 네, 어쨌든. 네, 눈썹 투투님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를 좀 먼저 봐야겠죠. 미증시 보시면 어제, 어, 괜찮았어요. 미선물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줬고, 미증시도 시작을 하면서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어, 다우지수가. 그렇지만 괜찮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핀비지맵 보시더라도 엔비디아, 괜찮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차트를 펼쳐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좀 필요해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런 분이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1세트를 하고 잠깐 쉬고 2세트를 하고 잠깐 쉬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미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헤드라인이 워낙에 좀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 시청자분들의 어떤 우려를 쌓을 만한 헤드라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7시, 7시 반 출근길 주식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시황이라든지 섹터, 이슈, 종목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부하시면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많은 그런 하루가 되실 거예요. 자, 테슬라도 2%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여러분들 새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밤부터 말레이시아를 거쳐가지고 다음 주에는 일본과 그리고 한국을 순방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이 그 신임 일본 총리 만나기로 했고 29일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30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이전에 러시아에 대한 그 정상회담은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이 좀 팽배하다 보니까 지수도 눈치를 좀 보는 장세였는데, 결국 뭐예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 지수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소프트웨어, 히토류 통제에 대한 제재, 그리고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삿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주요 석유 기업의 제재를 가하면서 유가는 5%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그러니까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달러와 가치도 2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부분들. 자,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종목들도 기대감이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에서도 하락을 좀 보였지만, 어제도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2% 넘게 반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일단 차트 볼까요? 이건 엔비디아고요. 제가 엔비디아 차트 보여드리면서 계속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자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개파락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음봉으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양봉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 아시겠죠? 우리가 산의 정상을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중간에 한번 쉬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열심히 뛰기 위해서는 잠시 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주요 체크 이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는데 오늘 CPI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 미증시 CPI가 있을 거고, 물론 CPI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변동성을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시카님, 쌍둥이 남매, 남매시구나. 저는 딸쌍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3443님, 비타님, 반갑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를 또 올려주셨네요. 미드코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죄송해요. 우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같이 체크를 하면서 또 어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 부산 개최 유력. 이거 어제 단독으로 저녁 12시 이제 12시에 좀 봤는데 단독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만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경주에서 할 거냐, 부산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은 그 정상회담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좀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러회담에 대한 부분도 무산될 것이다, 뭐 지연될 것이다, 연기될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는 애초에 약속한 날짜가 없는데 무슨 지연이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식을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회동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동을 취소를 했고, 물론 이제 미래에 회동을 할 것이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가 됐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푸틴 너 진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이제 안 되겠어.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대한 그 의지는 있지만 종전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기 위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되면 방금 유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어쩌면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다. 그쵸? 근데 지금 시장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이 러시아와 달리 이제 중국 간에는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회담 이야기 드리면서 연쇄 회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에이펙 정상회의 이 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가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히 긴 시간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베선트 재무장관이 약식적으로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야기하고 나서 또 일종 그 기간 동안 모종의 어떤 그 물밑 작업이 좀 있었나 봐요. 그쵸?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뿐만이 아니고 미국산 대두 수출, 나아가서 뭐 핵 군축 문제까지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면 이거는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방에 제한이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리미트가 풀릴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 그래서 결국 애초에 이 미국과 중국의 그 기싸움이요. 정상회담이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저는 깔고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계속 보셨죠.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삿바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굉장히 핑크빛 무드가 연출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방안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자,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의 그 회담 개최 장소로는 경주가 아닌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가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정상의 그 방한 일정이 짧아요. 짧고 서울이나 에이펙 회의 장소인 경주보다는 부산 공군기지가 아무래도 보안에 유리한 점도 뽑히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에 있는 그 나레마루 그쪽에 이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독 기사에서는 29일 또는 30일 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29일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30일 날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참석 일정이라든지 스케줄 그리고 보안상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 부산 쪽 거기 공군기지 이런 쪽 해군기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가려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김해공항에서 하는 거라니까 뭐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혹시나 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출근길 영상이 올라가니까 못 보신 분들은 퇴근 이후에 뭐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보셔도 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될 때 쇼츠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 어제는 이제 생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뭐 시간적인 여유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한미대면 협상 종료 공은 트럼프에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확정돼 있어요. 그쵸? 확정이 돼 있고 자, 지금 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실장, 그죠? 비서실장들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만나는 그쵸?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마주 앉는다. 그죠? 그래 지난 8월 25일 이후에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 약 2달 만에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현재 이 한미 정상회담의 두 번째 회담을 계기로 이제 만날 게 에이펙 정상회의잖아요. 그죠? 아마 한미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어떤 양국 간의 긴박한 대면 협의가 그러니까 미국까지 만나서 했던 게 사실상 어제 날짜로 종료가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두 정상의 결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결국 이 공은 트럼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 협의
그렇죠? 협의 잔여 쟁점을 좀 두고 2시간 정도 가량 협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지난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과 협상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거고요. 지난번만 하더라도 또 미국을 가네. 아, 그러면 이거 잔여 쟁점에 대한 협의가 어쩌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들과 만남을 했을 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냐 뭐 하면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고 전했지만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 만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만나게 되면은 화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했던 어떤 큰 틀의 무역 합의를 결국 매듭 짓기 위한 대면 합의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3,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조 원에 달하는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뭐 현금 비율, 그죠? 투자처 선정 이런 부분들이 좀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뭐 250억 달러씩 해가지고 8년 정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 기간 안에 그렇죠? 임기 기간 안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 홍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차피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야 재선에 대한 이야기도 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그렇죠?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추가적 플러스 알파로 어떤 북한과의 관계까지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 어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이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쵸? 근데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아직은 대치 상태에 있어요.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긴 회담이 있지만 이게 완벽히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 활약들을 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 간의 좀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와 그런 상황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와도 한국과도 합의가 늦어진다, 삐걱된다, 안 좋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어떤 그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서드 재무장관도 그 히토류 수출 통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동맹국과의 어떤 단결을 강조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성사가 되고 어떤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 29일이죠. 29일 날 예상되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이벤트가 뭐 열리거나 혹은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 물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상 타결이 미뤄질 경우에는 다른 합의 사항들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과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해가지고 나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조주현님 찐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아침이에요. 왜? 금요일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오늘만 또 지나면 또 행복하게 주말 가족분들과 보내실 거고요. 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때문에 뭐 국내 증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3443 미타님께서 계속 기사를 좀 올려주시는데, 테슬라 목표가 상향을 또 했나요? 네, 원래 증권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저와 소통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속보로 나오는 기사들, 좋은 기사들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언급해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네, 빅붕어님, 굿모닝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삼성이에요, 삼성. 삼성이 스페이스X하고 위성용 AI 칩을 개발한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 이제 그 기사 내용 나온 사진을 캡처한 겁니다. 캡처 나온 거고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캡처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내용들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삼성전자 정말 파죽지세예요. 그쵸? 맞습니까? 제가 삼성전자는 우리 VIP 그 가족분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그 성향과 비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 회원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그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뭐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또 좋은 수익을 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잠깐 자랑한 거고 자랑보다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요즘 파죽지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와의 어떤 수주 계약, 그리고 애플과의 수주 계약, 그리고 엔비디아의 뭐 컬테스트, 그리고 HBM3 12단 납품, 그리고 AMD와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스페이스 X를 겨냥한 이 위성 통신용 그 인공지능 모뎀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문 핵심 임원이 최근 스페이스 X하고 만나서 칩 관련된 정보와 개발 현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저궤도 위성하고 단말기하고 바로 연결하는 그 필수적인 어떤 신개념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기지국을 반드시 좀 거쳐야 하는 기존 통신 그 산업의 어떤 기본 이제 베이스를 아예 흔들 수 있는 기술이죠. 차세대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봤을 때 전망을 봤을 때 2040년에 7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740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어떤 그 삼성전자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스페이스X가 구축하는 이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이 모뎀 칩에 AI 가속기를 장착한 엑시노스 모뎀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스페이스X가 약 1만 기를 쏘아올린 이 저궤도 위성 지상 단말기 바로 연결하려면 기존 칩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의 움직임 그리고 통신빔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고 신호 연결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AI 기능이 필수적인 거고 삼성이 이 엑시노스 모뎀이 기존 제품보다 통신빔 식별 및 채널 예측 결정 능력에서 각각 한 55배, 42배 정도 뛰어나다는 결과값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444님, 비타님, 지금 그 컨퍼런스 콜 이야기도 제가 할 건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삼성의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 6세대 통신 비지상망 부품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양사가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고 이 6세대 통신 비지상망 그러니까 6G NTN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단 0.1초라도 끊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주요한 섹터가 있습니다. 뭘까요? 얘네가 끊김 현상이 발생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 자율주행. 그쵸?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결국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그 CEO,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이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CEO가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미루얼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을 해서 차가 가고 있는데 통신이 살짝 끊겨버리게 되면 문제가 됐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뭐 산업용 로봇이 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어떤 물건을 들고 있다가 뭐 있는데 통신 끊겨서 놓쳐버리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침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 이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테슬라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금 AI4 칩을 삼성전자 그리고 AI5 칩을 원래 TSMC 그리고 AI6 칩을 삼성전자 이렇게 만들기로 돼 있었던 부분인데 AI5 칩을 이제 삼성전자도 TSMC하고 함께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TSMC의 어떤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반면에 삼성전자의 좀 점유율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서 삼성전자 물론 HBM 관련해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앞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발전성과 확장성과 기대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용 이 AI 칩 모뎀 공급사가 확정이 되면요.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광대한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똑똑한 파랑이님 매일 출근길에 듣기만 하다 감사합니다. 뭐 들어만 주시는 거에도 감사드리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제 개인 유튜브에도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준비한 내용은 마지막 하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를 말씀드렸을 때 보면 일단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은 매크로 환경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영향을 줄 거고요. 두 번째, 한미대면 협상 공은 트럼프에게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그렇다면 그동안 관세 피해주로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을 제가 뭐라고 했죠? 관세 피해주를 수혜주로 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만한 것들 이야기 드리면서 보안 섹터, 이거 해킹 다 당해가지고 삐삐 써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안 섹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섹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익 내셨죠? 그쵸? 최근 움직임 좋았잖아요. 환율 수혜 섹터, 아리님 제가 환율하고 주가 간의 관계를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쇼츠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 건 당연히 수출주겠죠. 그쵸? 네, 환율과 맞습니다. 김초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과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제 개인 유튜브의 쇼츠 채널로 쇼츠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수출주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쵸? 될 겁니다. 근데 환율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달러 강세가 뭐 4분의 1이고 그리고 나머지 위안화 약세, 그쵸? 엔화 약세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근데 저는 이것들이 해결되면 환율도 다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좋다. 왜? 관세 협상에 대한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우리 기영차사님께서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얼마 전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조지아주였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 지사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제조업 비자 구성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비자 도입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제조업 투자국들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 한국인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해서 H비자에 대해서 뭐 이제 금액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상황에서 단비가 좀 내리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비자와 달리 90일 이내에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어떤 그 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따로 하겠지만 어쨌든 필요성이 부각됐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조지아주 지사가 이제 방한을 한 거거든요.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을 해가지고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을 좀 다지기 위한 행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차 부회장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 등과 잇따라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 플랜트 인근에 그 최첨단 인력 개발 센터도 신설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동안 악재로 볼 수 있었던,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이슈들을 체크하시고 좋은 섹터들,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또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그쵸? 자, 제가 이제 오늘 김동엽 대표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또 개별적인 일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통을 좀 이어받았습니다. 자,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목소리하고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원래 이제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출근길 주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출근길 주식으로 보여질 텐데 아침에 뵙고 지금 오늘 또 우연찮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장중에 또 이렇게 가끔 기회가 될 때 같이 하면 또 좋으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좋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 제가 이거 급하게 좀 받아가지고 우리 꿈꾸는 겨울나우님 매일 주식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주국이지 맞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느닷없이 김동엽 대표님 기다리셨다가 전태진 대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도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도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시장 종합을 보다가 급하게 넘긴 거라서 참. 그리고 제 방송 전에 이제 박우신 대표님께서 방송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박우신 대표님하고 방송을 또 여러 번 자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애기 내용도 많이 알고 있는데 힘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뭐 채팅을 좀 보다 보니까 박우신 대표님 뭐 사진을 한번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어요. 박우신 대표님께서 또 수집도 좋아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봤고 젊으셨을 때 사진 봤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히 멋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힙합 하셨을 때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까 박우신 대표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한편 던지고자 한번 더 말씀드렸고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사 좀 먼저 드릴게요. 자, 쉬리님 감사합니다. 안나왈님, 이벤트님, 박진주님, 김선태님, 오로라님, 꿈꾸는 겨울나무님, 아침햇살님, 미련님, 그리고 김선태님, 물론 이제 말금이님, 박윤희님, 아침에 인사드렸던 분들께서 또 그대로 인사를 좀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드리고, 원래 아침에는 출근길 주식인데 지금은 이제 점심 식사를 앞두고 상당히 배고픈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접고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후쿠선장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 7시 반에 출근길 주식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제가 어제 진짜 주식 3부 저녁 방송에서도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시장 한 줄평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시장 한 줄평은 기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딱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일단 그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시장이 좋으니까 제가 또 시장 오늘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미중 간의 갈등, 그쵸?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새로 나온 게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셧다운 장기와 뭐 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 뭐
관세 협상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히토류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뭐 제재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수출 검토를 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다 노출이 된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AI 버블론 아니에요. 저는 AI 과열권은 인정하지만 버블론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잖아요. 제가 이거 어제 저녁 방송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미중 간의 갈등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제재하고 통제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 대립각의 이유는 결국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했을 때 서로 얻고자 하는 그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셧다운에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왜 이 셧다운 장기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서로가 원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서로가 윈윈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죠. 누군가는 누군가는 조금 더 나은, 누군가는 조금 부족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시간외에서 급락을 보였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증시 거의 뭐 모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동, 뭐 하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단어를 좀 자극적으로 쓰는 것뿐이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4월 9일 저점으로 4월 9일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쵸?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매번 오르막길만 가겠습니까? 그쵸?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혹은 올라가다가 횡보의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하락장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그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장 좋을 거다. 생각보다 좋을 거고 견조할 거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원래 좀 지지분한 시장이 연출됐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붉은 보내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최동키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맞습니까? 네, 한류님, 에너지포션님 감사합니다. 생구리 정보토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최근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목이 상승 종목이 373 종목이에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보이시나요? 네. 코스피가 지금 상승 종목이 376개고 하락 종목이 493개예요. 코스닥이 685개고 하락 종목이 928개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다 생각해 보세요. 지수는 좋아요. 근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엔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소부장, 여기에 부가적으로 로봇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올라가는 종목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개별 종목은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포트에는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도체 관련된 IT 관련된 종목은요, 여러분들 포트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없으신 분들, 혹은 최근에 뭐 수익 실현해서 매도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꼭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고 있는 기준 여러 가지가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하락을 좀 기준을 잡기 위해서라면 미국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테슬라의 영향을 좀 흐름을 좀 봐야 될 거고요. 주도주가 순환매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도주는 순환매가 되고 있어요. 순환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대형주예요. 서서히 바뀌고 있는 중 한류님 이해는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아마 코스닥 쪽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코스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형주단, 주도주단, 대장주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장주의 시장인데 지금 중소형 강세장 좋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를 가지고 그 종목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가 좋을 거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지금 눌리고 있는데 계속 가지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대장주들을 같이 가지고 공략을 하시고 나중에 또 다른 시장이 가는 그런 종목에서 고르면 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가는 놈이 가는 장이 계속 몇 개월 동안 연출됐었어요. 조선 보세요, 조선. 야, 이만큼 올랐으면 이제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가는 놈들이 계속 갔던 장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 조선주가 조정을 최근에 받았다고 해서 오늘 또 안 가요? 결국 가야 돼요. 맞습니다. 주도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체질이 조금 개선이 변화가 될 겁니다. 변화가 될 거예요. 반도체 비중 70%면요. 상당히 현명하신 투자하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저희 VIP 클럽 회원분들하고 보면 반도체 비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굉장히 많이 실어놨고 여기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뭐 기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넣어놨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넣어놨습니다. 오늘 ESS 관련된 종목들 좋잖아요. ESS 관련된 종목들 좋고 자 오늘 원전도 좋아요. 원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하고 지금 또 다른 타이밍을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쵸. 수익 실현 해놓고 이제 슬슬 다른 종목들 봐야 돼. 왜냐면 결국 에이펙이 중요한 관건이었고요. 에이펙에서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미중 정상회담에 따라서는 반도체 미국 기술주들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 여파는 좀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주들의 강세는 좀 더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한중 정상회담을 보게 되면 이제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 엔터, 화장품 오늘 눌리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본다라고 한다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관세 피해주로 봤던 종목들이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7시 장전에 저와 함께 하시고 장중에는 계속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 지금 마지막 타임은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특징주, 특징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왜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2차전지 왜 좋았을까요? 분명히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순이익률이 낮아지면서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고 그 영향으로 어제 2차전지가 밀렸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야 2차전지 다들 조정이 올 거야. 당분간의 2차전지는 관심을 끄진 않지만 들어가면 안 돼. 조정이 더 지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오늘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ESS 관련된 종목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튬 선물 가격도 맞아요.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 유가 상승. 럭키운계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포인트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가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전기차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겠죠. 이건 지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차 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전기차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테슬라 상승, AI 데이터 센터, 리튬 관련된 종목들 리튬 가격, 유가 상승 다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맞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ESS는 솔직히 이전에 AI라는 그 주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AI라는 그 코어 베이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늘 특히나 ESS 관련된 종목들, 유일에너테크, 그쵸? 상한가, 상한 좋습니다. 그쵸?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첨단 소재도 상한가. 제가 중앙첨단 소재를 여러분들 실제로 VIP 가족분들하고 공략도 해보고, 제가 장중 무료 방송 때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단타로 공략을 했던 때가 괜히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생각보다 찔끔찔끔 올라갔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2%가 아니고 막 7%, 8%막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오늘 정말 대단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 리튬이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이슈가 좀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종목이 뭐 있었냐면 두산도 좋죠.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요. 두산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산뿐만이 아니고 어제 LS 일렉트릭, 얘네도 좋았어요. 어제 오늘 말고 어제 이렇게. 왜냐면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를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리포트가 진짜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어제 되게 강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들이 많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S 일렉트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13개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13개 정도.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 어제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산도 나왔고, 두산. 근데 오늘은 뭐 있는지 아세요? 오늘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삼성중공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삼성중공업에 관한 리포트가 15개가 나왔어요. 삼성중공업 볼까요? 역시나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쵸? 그리고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HD현대 일렉트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으니까 9. 어제 4개까지 하면 1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도 보면 추가적으로 이 추세를 계속 활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도체도 좋습니다. 어제 미중 정상회담 확정 소식,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임박 소식 이렇게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고, 또 인텔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매수 추천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저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반도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삼성전자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VIP클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먼저 공지를 좀 드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급소를 놓쳤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밸류체인에 묶여있던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공략해서 큰 수익을 좀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인텔이 3분기 또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아마 주도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의 확률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미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예전에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 2차 전지는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때도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에이펙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 한미 관세 협상 수혜주들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 뭐 보냐?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 봐야 될까요?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최근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물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은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보는 거겠죠. 실적 당연히 봐야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아까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한령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여기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그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요.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화장품 섹터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슬 바닥에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먹을 만한 먹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 먹거리는 결국 올라갔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종목들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보기에는 지금은 너무 딱 정해져 있는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유주는 뭐 미국이 러시아 석유 기업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원전주가 좋아요. 그쵸? 원전주가 좋은 이유는 보니까 지금 어, 언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양국 간 어떤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그 마스가에 이어서 원자력 협력안인 마누가를 협상 카드로 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마누가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게 마스가가 그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해가지고 조선이었잖아요. 원래는 뉴클리어 해가지고 N만 붙였었거든요. N만 맨 처음에. 근데 그게 마누가가 아니고 제가 참 발음이 좀 그런데 어 그냥 보면 만가에 만가. 원래는 이제 다른 단어가 있죠. 근데 그 단어가 좀 자극적인 단어다 보니까 유를 좀 포함시켰나 봐요. 그래서 마누가로 바뀌었습니다. 마누가도 좀 한데 그쵸? 어쨌든 건. 그래서 결국 지금은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원전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피처링 해가 부가적으로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이 끝나고 화장품주까지 해서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부 정책주를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시장은 주도주의니까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 거고 나중 문제는 나중인데 이제 다음에 일정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단타를 하는 게 아니면 자 오늘 금요일 날 매수하면 언제예요? 다음 주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보통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에 대한 모멘텀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려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정상회담에서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쵸?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음 주는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는 에이펙일 거고요. 그리고 에이펙 앞서서 에이펙 서밋 2025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 PCE 지표 발표가 있을 거고요. 오늘 미국의 CPI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것 빼고는 뭐 별거 없어요. 일정은 별로 없습니다. 일정은. 근데 지금 고용지표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CPI 오늘 발표는 좀 봐야 될 거고 다음 주에 PCE까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에이펙은 행사니까 좋은 거니까 보셔야 될 거고 자 일단 하나하나씩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잠시만요. 제가 살짝 늦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10월 27일 날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님, 무슨 말씀이실까요? 혹시나 전 방송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왜냐면 이게 전 방송에 미리 이전 거 볼 수가 있는 게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날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는데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시작으로 해서 일본, 뭐 한국, 중국 이렇게 만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 개인 유튜브에 출근길 주식도 올라가지만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출근길 주식을 마치고 나서요 바로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이 뭘까를 제가 짧게 얼른 해서 올렸거든요.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 보세요. 아시겠죠? 소위 말해서 입장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왜 좀 더 물론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봐야 되는 것들을 정치적인 부분과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27일 날 삼성 기술전에서 이제 HBM4를 삼성전자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정말 파죽지세예요. 그쵸?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삼성전자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AI 칩 있잖아요. 테슬라하고 만드는 AI 칩. AI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고 AI5는 TSMC가 그리고 6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구조 원래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5를 TSMC와 삼성전자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보니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중동 최대 규모 전시회 뷰티월드 두바이에서 열리는 부분들 이것들은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쪽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근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세요. 보세요. 자, 개인적으로 APR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우리 회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미용 의료기기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런 종목들이 결국 어떤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되는 되게 또 오래 소외됐잖아요. 그렇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지만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텐베거에 근접하게 이제 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00% 올인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포트를 구성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주도주 외에도 이런 부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들은 항상 챙겨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실제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옆에 회원들과.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이 실적을 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뭐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다 좋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니드. 자, 유니드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서 주목이 됐던 종목은 아니니까 그쵸. 제주은행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포스코 그룹에서 실적 발표를 많이 할 겁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까지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우리 무한창조님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이런 기사들 계속 올려주시면 좋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 이슈들은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찾아보시는 것보다 과거에 본 걸 수도 있습니다. 몇 분, 몇십 분이라도. 근데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시면 올려주시면 감사드려요. 혹시나 제가 언급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 수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성공 투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실적 발표. 맞습니까? 그리고 뭐 국제적인 글로벌 매크로 환경상에서는 크게 뭐
볼 게 없어요. 제가 개별적인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예시카님께서 그 달바 글로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달바 글로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달바 글로벌을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달바 글로벌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개별 종목 상담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아까 APR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굿 좋은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없는 내용들은 섹터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0월 28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28일 두둥 2025 에이펙 CEO 서밋이 있죠. 여기에 뭐 160명의 정상급 인사들과 1,700여 명의 뭐 기업 관련자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젠슨왕 CEO가 올 거고요. 그리고 손희정 회장도 온다란 이야기가 있고 샘 올트먼 회장이 온다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 LG 뭐 이렇게까지 한화 뭐 이렇게까지 참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최근에 파죽지세죠.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칩, AI 칩 개발 그리고 엔비디아 HBM3 12단 공급 물론 그 물량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수율을 잡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되면 HBM3 12단에서 HBM4로 가는 단계에서는 삼성전자 입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 그리고 AMD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스페이스 X 관련 이슈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 글로벌 AI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AI 협력에 대한 부분들 나오게 되면 스타게이트 그렇죠. 스타게이트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닉스가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같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계속 버블론이 나오긴 하지만 버블은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죠. 버블은 아니다. 과열권은 맞지만 버블은 아닙니다.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과열권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장은요. 시장을 하락으로 끌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수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이번 에이펙에서 미중 간에 어떤 만남이 없고 혹은 협의를 했지만 답이 안 나오고 싸우고 헤어지거나 안 좋게 나오거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진전이 없고 그대로 3,500달러 그냥 현금 내놔 선불로 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 말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로보스타도 올라가네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로보스타도 눈에 좀 띄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종목들 좋네요. 사면도 좋고 사이맥스도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분들하고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오늘 삼성전자, 에코프로,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에너토크,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비엠, 퓨처엠, 로보로보, LNF 지금 실시간 올라가는 종목들 쭉쭉쭉 보시면 다 이런 종목들 리튬 종목들 KEM텍도 마찬가지 2차전지 오늘은 2차전지가 대장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죄송해요. 자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여러분들 어차피 올라간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언급들은 잘 안 해드리는 겁니다. 왜? 아마 많은 분들하고 오늘 하루 종일 2차전지 얘기하셨을 거고 ESS 얘기하셨을 거고요. 반도체 이야기했을 거고요. 조선 이야기 분명히 하셨을 거고 로봇 관련된 이야기 분명히 하셨을 거고 혹여나 뭐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 이야기도 하셨을 겁니다. SAMG 엔터 가지고도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MG 엔터 올라가는 건 조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었지만 근데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비이성적인 흐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이성적인 흐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이성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이성적이지만 비정상은 아니다. 비정상과 비이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비이성적으로 좀 과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은 2025 에이펙 그 CEO 서밋이 있고요. 10월 28일도 실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네, 최명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제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조금 제외를 하고 종목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시장 지수 차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대신 이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못 보신 분들, 다음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어떤 종목이 실적 발표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주 화요일 28일 날 실적 발표는 어떤 게 나오느냐. 일단은 금융지주 쪽에서는 JB금융지주, 그리고 OCI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금융 쪽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JB 금융지주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금융지주 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봐야 됩니까?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조방원에서 금반지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뭐 반반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금반지요. 결국 에이펙 행사가 끝나면 다시 포커스는 상법 개정안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정부 정책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린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금융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추진을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고 연내에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는 겁니다. 결국 일정이에요, 일정. 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임상 데이터 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디데이로 잡고 그 전에 공략을 해서 수익진을 하든지 혹은 임상 발표가 좀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뭐 더 갖고 가든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디데이를 가지고 나서 변동성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MNC 솔루션도 실적 발표가 있고 뭐 보호예수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차차 뭐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비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페이팔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월 29일 수요일. 10월 29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10월 29일이 왜 중요할까요? 아시는 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몇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10월 29일.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러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환경을 보게 되면 FMC 발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메타 실적 발표, 알파벳 실적 발표, 캐터필러 실적 발표. 국내는요? 트럼프 이재명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다 하셨어요. 우리 소망마님께서는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이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기억하고 공부하시면 100%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HD 현대건설기계 실적 발표, HK 이노엔 실적 발표, KG 모빌리티 실적 발표, 삼성전기, LNF, 한미사이언스, 우리금융지주, 한온시스템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 보호예수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 프로티나 상당히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이 29일 날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스타벅스, 뭐 보잉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있을 거고 10분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들 얘기 딱 끝나고 나면요 10월 끝이에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은 기간이 올해 남은 기간이요 11월, 12월입니다. 그쵸? 산타랠리? 물론 기대가 되죠. 근데 12월도 따지고 보면 이것저것 망년에도 해야 되고 송년회도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도 챙겨야 되고 이런 거 따져 보면은 또 그렇게 주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여러분들 지금 포트를 지금 계좌를요 많이 불려 놓으셔야 돼요. 이 기회를. 그래야 내년 시작 출발선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어놓고 그 종목이 어떤 수익을 내주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올해 수익률이 달라질 거고 내년 출발선이 달라질 겁니다. 자, 누군가는 여러분보다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저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VIP 가족분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여기 지금 이 방송을 참여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남들보다 앞장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시겠죠? 자, 하루님 인버스로 계좌 최근에 굿버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굿버스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하루님께서 뭐 굿버스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이거 ETF니까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ETF는 지수 플레이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지수 플레이를 실제로 같이 합니다. 작년 8월 5일 날 기억하시나요? 엔캐리 트라이 볼까요? 작년 8월 작년 8월 2일 5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이 이거래일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8월 1일 목요일 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는 다음날 모든 종목을 정리하고 굿버스로 가겠다. 인버스로 가겠다. 지수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다음날 9시 11분에 모든 종목 전량 수익 실현. 아니죠. 전량 매도. 왜냐면 손절한 종목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인 종목이 분명히 더 많았고 손실인 종목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감없이 다 매도. 그리고 ETF 공략.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정말 우리는 좀 행복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쵸? 올랐고 그리고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미증시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AI 버블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승보다는 하방에 베팅을 하신 걸 거예요.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깨지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이라도 그쵸? 만약에 지금 뭐 혹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에요. 일단 추세가 깨지는 걸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욕심을 좀 버리고 무릎 아니면 발목 이 정도에서 사서 반찬놀이 아니면 어깨 정도에서 팔자. 우리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물론 욕심을 버리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렇죠? 우리가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이야기는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반등을 보여주는 이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증시도 그래요. 지금 뭐 정상회담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뭐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결국 미중 간의 협상, 한미 간의 협상은 지속될 겁니다. 파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판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협상 중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됐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라는 관점에서 가는 건 있지만 판을 엎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판을 엎는 순간 그때부터는 시장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엎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일정 들어갈게요. 제가 그 미중 정상회담 드리고 이런 그 국보스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넘어왔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자, 10월 30일 날 그러니까 무슨 일정이 있느냐? 아까 29일은 한미 정상회담, 30일 목요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개인 유튜브에 아까 올려드린 내용들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했으니까. 어쨌든 다음 임기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번 임기 안에 뭔가 확실한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종전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전쟁을 보여줬다. 그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 지금 곧버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누가 곧버스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하지 않으셨을까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어쨌든, 정치적인 메커니즘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노벨 평화상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어쨌든 자기 과시용 업적 달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임기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번 임기에 뭔가 확실한 모멘텀을 줘야 돼요.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따는 것처럼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이 협상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3,500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임기 내에 이거 받았다. 일본에서도 받았다. 나 이거 했다. 앞으로 더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미중 간에 만약에 대치 상태가 좀 더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정상회담 전에 어쨌든 물밑 작업은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치가 좀 길어지는 상황, 만약에 미중 간에 조금 대치가 조금 대립각이 좀 더 강해지는 구간이라면 한미 협상 관세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치 메커니즘 상에서 트럼프는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맹국과의 어떤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고자 혹은 실적을 내고자 한다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짝 물러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연간 250억 달러가 아닌 뭐 200억, 250달러가 아닌 조금 더 뭐 상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해봐서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그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GDP 예비치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애플 실적 발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로존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를 좀 봐야겠죠. 그 전에 또 하나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도 있을 거예요. 자, 한알영예제 관련해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화장품, 게임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보면 같이 좀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재팬 모빌리티 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실적 발표, HDC 랩스, KB금융 실적 발표가 있고 이번에 이날은 또 LG와 또 삼성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CNS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자 LG CNS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LG CNS 잠시만요. 아 지금 지수 차트에서 안 보였구나. 죄송해요. LG CNS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거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이거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활용해보고 그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할 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S, 삼성 ENA. 삼성 ENA도 최근에 어제 보면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삼성 ENA. 그리고 아마 뭐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어제 눈에 띄었던 게 IT센 글로벌. 급등을 보여주고 오늘 살짝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들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산일전기도 괜찮았어요. 어제 눈에 띄는 종목들 중에 삼성 ENA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HD 현대 인프라코어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실적 발표도 있고, SK텔레콤. SK텔레콤? 글쎄요, 뭐 방어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 말고 최근에 SK텔레콤, KT, LG플러스, 뭐 사모펀드도 뚫리고 해킹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경북대학교 이런 교육기관도 뚫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제가 LG플러스만큼은 안 뚫리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뚫리고 말았죠. 해킹에. 이제 뭐 삐삐 아니면 무전기 차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찌됐건 이렇게 있고 키움증권 뭐 기업은행 실적 발표가 쭉쭉쭉쭉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실적 발표가 있고 참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가는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참 아쉽습니다. 이전에 원래 코스닥을 주도했던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었는데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삼천당 제약 물론 HAB처럼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기에는 지금 AI라는 키워드가 너무 강해요. AI라는 키워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뭐 거기 파생되는 2차 전지 ESS,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여. 로봇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가 좀 줄어들어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가 있고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가 있고요. 바이오젠, 머크 실적 발표.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반등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봐야겠죠. 자, 마지막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기사를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찬에 어쨌든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앞전에 일정들을 다 소화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PCE 지표 다음 주 금요일 PCE 지표 발표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이건 모르겠어요. 혹시 변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공개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 접는 폰. 자, 그러면 이때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 KH 바이오텍, 뭐 파이nem텍, 항상 이 관련된 애플이 폴더블폰 이야기 나왔을 때 올라갔던 종목들 같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단기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 다음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를 공개한다고? 일정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초반에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미리 매수를 해봐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략 없는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략 없는 싸움에서 여러분들 수익 난 건 우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항상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금융위에서 이제 조각 투자, STO죠. 토큰 관련해가지고, 그 장외거래소 유통 투자 중개업 예비 인가 신청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슈가 나왔을 때 STO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일정이고, 그리고 LG화학 실적 발표,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숲, 현대건설, 동양생명, 하나비전, 하나시스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PCE 지표 발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음 주 한 주간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쑥 훑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런가요? 점심시간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좀 빠지셨나? 좀 서운하네요. 김동현 대표님 시간대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 중요한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식사가 먼저니까 식사 챙겨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12시 반까지 할 거니까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 올라갈 거니까 보세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남아 1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된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로봇 관련된 좀 올라오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 라고 한숨을 쉬었지만 로봇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신규 편입한 종목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수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VIP 가족분들, 클럽 가족분들 불금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밥 먹는 시간도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이렇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모멘텀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와 줄 겁니다. 자, 반도체 대장주 관련해서 이슈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계속 이 대장주 이름을 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이제 모바일 D램 공급량 확대를 요청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서 테슬라, 칩, 엔비디아, 애플, 그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HBM3 12단, 그리고 AMD, 그리고 이번에 스페이스X까지 이야기 드렸고, 또 애플로부터 모바일 D램 공급량 확대를 요청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년 내 이제 아이폰 18이 출시가 됩니다. 17은 17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숫자는 좀 애매한 구간이 있어서 1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시가 돼요. 출시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 그 탑재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구매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스카이블루님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낯이 익어가지고 네. 아닌가? 네. 어쨌든 자 하나 더.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한 버블론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텐데요. 자, 왜냐면요. 그건 맞아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SK하이닉스는 달라요. SK하이닉스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HBM 관련해 가지고요. 1등을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결국 엔비디아에서 블랙8 시리즈의 신제품이 발매가 되고 여기에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HBM4도 SK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내년 물량 공급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는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숫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아졌지만 디램 가격 올라가고 낸드 플래시 올라가고 좀 테슬라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애플과 하고 있고 뭐 스페이스 X 링크와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HBM3 12단이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데 이게 물량은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뭐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HBM4에 대한 부분들이 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BM을 포커스로 맞춰서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대장이 맞습니다. 자, 대장주라고 했잖아요. 큰형님이라고 했잖아요. 대장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이 좀 더 호재가 많겠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HBM 쪽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보는 거냐. HBM 쪽이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일 거고요. 레거시 쪽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낫겠죠. 왜?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HBM이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D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근데 반도체라고 하면 일단 HBM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것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넘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잘 가고 있어요. 그 폭이 좀 작은 뿐이지. 그쵸? 아, 그쵸.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더 좋게 보고 있어요. HBM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자, D램의 그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예약 구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요. 일부 대형 고객사는 이 2년에서 3년치 물량을 선주문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자, 버블론을 말씀드리긴 이르다. 아시겠죠? 과열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것마저도 이제 부정을 할 만큼 반도체의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김동현 대표님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1시간 좀 대체를 좀 했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남은 오후장도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드릴 거고요. 오늘 불금 되시고 혹시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양손에 통닭 한 마리씩 들고 가셔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온의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